할아버지의 낡은 사진 속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보았다. 제 이름은 리암. 시카고의 서늘한 바람 속에서 역사의 먼지를 파고드는 대학원생입니다. 제게 한국은 오랫동안 흑백의 풍경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첩과 할아버지의 낡은 군용 트렁크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1951년의 잿빛 풍경 말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대해 거의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분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깊은 상처와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품은 사진 몇 장과 짧은 일기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폐허가 된 도시, 진흙탕 길,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도 이상하리 많지 맑은 눈빛을 가졌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포성보다 더 생생하게 혹독한 추위와 낯선 땅의 이방인이 느꼈던 처절한 외로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이 버린 땅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흙더미 속에서 파낸 감자 하나를 나눠주던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할아버지의 이 마지막 문장은 제 심장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 알 수 없는 온기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여정이었습니다. 제 배낭 속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들이, 제 가슴 속에는 70년 전의 겨울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시간의 미아가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흑백 풍경과 눈앞에 펼쳐진 총천연색의 미래 도시는 도저히 하나의 시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소리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전기차,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 할아버지의 사진 속에 있던 진흙탕 길은 흔적조차 없었고, 잿더미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눈부셔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땅이 맞단 말인가? 혼란 속에서 저의 순례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들고 서울 곳곳을 헤맸습니다. 사진 속 장소를 현재의 지도와 대조하며 7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판잣집들이 위태롭게 늘어서 있고 그 아래로 검은 빨래가 흐르던 개천의 풍경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흙탕물에서 무언가를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곳이 지금의 청계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가족과 연인들이 산책을 즐기는 아름다운 도심 공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절망의 공간이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희망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은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미군 트럭 주위에 모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으로는 낮은 산과 허허벌판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은 지금의 용산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황량한 벌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쇼핑몰과 고층 아파트 단지, 그리고 녹음이 우거진 공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변화 앞에서 한 국가가 이룩한 물리적 성장이 아니라 한 세대의 사람들이 쏟아부었을 피와 땀의 무게를 느끼며 숙연해졌습니다. 저의 여정은 부산의 유엔 기념묘지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후 몇 분이 그곳에 잠들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저를 더 깊이 감동시킨 것은 그곳을 관리하고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묘역, 각국 전사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견학을 온 어린 학생들이 묵념을 올리는 진지한 모습. 그들은 이 묘지를 단순히 죽은 자들의 무덤이 아닌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리는 살아있는 성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제 손에 들린 할아버지의 군복 사진을 보더니 제게 다가와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도 이곳의 영웅들과 함께 싸우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노신사는 제 손을 잡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할아버지의 희생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이토록 선명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잊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무게가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며칠 뒤 저는 낯선 동네에서 길을 잃고 휴대폰 배터리마저 방전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이라는 구절이 떠오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파출소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서를 찾는다는 것이 왠지 모를 위압감과 긴장감을 주는 일이었기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은 제 어설픈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제 휴대폰을 충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번역 앱을 이용해 저를 안심시켰고 제 주소를 확인한 뒤에는 순찰차로 직접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제게 한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게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할아버지 세대가 이 땅에 피 흘려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토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조차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시스템,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의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진짜 심장을 보고 싶어 대학교 봉사동아리에 가입해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게 된 분은 작은 쪽방에서 홀로 사시는 옥자 할머니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평생을 홀로 살아오셨다는 할머니의 첫인상은 무뚝뚝하고 까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낡은 전등을 갈아드리는 제 서툰 노력에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밥은 먹었냐고 툭 물으시더니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퍼서 간장과 참기름만으로 쓱쓱 비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따뜻했던 그 밥을 먹으며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로 허기를 채웠던 보릿고개 시절의 이야기, 공장에서 밤새 재봉틀을 돌려 동생들의 학비를 댔던 이야기, 그리고 폐허 속에서도 자식 교육만은 포기할 수 없다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이웃들의 이야기.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고통과 영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책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천재적인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옥자 할머니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승리였음을.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이야말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순례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속 가장 애틋한 기억이 담긴 곳,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중공군에 밀려 후퇴하던 할아버지의 부대가 잠시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었던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굶주렸지만 그들은 더 굶주렸다. 꽁꽁 언 감자 하나를 반으로 쪼개 나눠 먹었다. 그날 우리는 적군이 아닌 인간을 보았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이 남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간 곳에 기적처럼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세워진 작은 비석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나먼 땅에서 온 젊은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우정을 기리며,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부대 이름과 병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비석 앞에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고 있자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손자인지를 밝히자 노인의 눈에는 순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고함을 쳤고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 마치 개선장군처럼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성대한 잔치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꺼내와 저를 대접했습니다. 저를 비석으로 안내했던 노인은 자신의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이 젊은 미군 병사 옆에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노인의 어린 시절과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이 자네 할아버님일세. 그때 내 나이 7살이었지. 배가 고파 울고 있던 내게 자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초콜릿이라는 것을 주셨다네. 내 평생 그렇게 달콤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었어. 자네 할아버지와 그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었을 걸세.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이 비석을 세웠고 매년 추수 때가 되면 그분들을 위해 음식을 차린다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 이 춥고 낯선 땅에서 나눴던 작은 온기, 그 작은 씨앗이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토록 풍성한 감사의 숲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역사를 연구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써내려간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여정을 기록한 노트의 마지막 장을 채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잿빛 과거를 찾아 한국에 왔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현재와 미래였다. 이 나라의 진짜 기적은 화려한 도시나 첨단 기술이 아니다. 폐허 속에서 감자 한 알을 나누었던 마음,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피어났던 그 위대한 마음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심장이었다. 할아버지는 한 나라를 지켰지만 대한민국은 할아버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그리고 나는 그 위대한 증언의 상속자가 되었다.